제목. 이 땅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나라가 태평하면 국민은 평안하다. 지극히 평범한 시민인 나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 따위엔 별 관심이 없다. 한 번도 내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어느 당이든 적을 둔 적도 한 번 없다. 그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나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나라가 태평하고 정상적이면 국민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상에만 전념한다. 나라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검찰 정권, 이 땅에 사는 이런 소박한 민초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독재 권력에 짓밟힐 때 마지막으로 찾는 곳은 정의를 수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는 사법기관이었다. 그러나 정작 사법은 정의의 편에서 보다 오히려 기득권과 손잡고 법을 무기로 삼아 힘없는 약자를 불행으로 내몰기 일쑤였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검찰 정권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아온 가장 정의롭지 못한 집단이 되었듯이, 그래도 정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만은 법관의 양심을 지켜주리라고 일반 국민은 순진하게 믿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의 경우 또 한편으로는 정상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악행을 버젓이 저질러온 자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기만 행위로 이어질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악마의 판결.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이 우려했던 희대의 판결이 나왔다. 나는 이 재판을 이름하여 악마의 판결이라 부르겠다. 사전에 의도된 가증스러운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판결.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유죄를 판단했다고 했나? 대법원이 법률심이라고 들었는데 무속 정부답게 이제는 대법원에서도 관심법까지 도입해 선거인의 의중까지 파악했나? 아니면 거리에 나가 평범한 일반 선거인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그대의 패거리들이나 우두머리의 심기가 그러했다는 것인가? 몇 년 전에 누구를 알았느니 몰랐느니가 그렇게도 죽을 죄인가? 그래서 흉악무도한 내란범처럼 이 사회에 폐악을 끼쳤는가? 아니면 그 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었는가? 오히려 내란 세력들의 악의적인 거짓 선전선동으로 끝없이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대선에서 패했는데도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정작 이재명이 아니던가? 천인공노할 내란이 일어나도 또 자신들의 법원이 폭도들에게 풍비박산이 되고 판사를 잡으러 다니는 지경에 이르러도 말 한마디 못하던 대법원장이 갑자기 영웅심리가 발동했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장이 정의를 수호한 국민적 영웅이 되자 배가 아팠나? 선과 악의 싸움. 이번 판결문은 평범한 일반 선거인인 내가 듣기에도 너무 황당해서 이건 사악한 무리들이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거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악랄한 짓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 두렵기 때문이겠지. 고작 0.7의 승리가 불안해서 아예 정적을 제거해 후환을 없애려고 온갖 법 기술로 악마화하고 탄압을 해왔던 그들. 거부권을 수없이 이용해 자신들의 죄는 덮고 권력기관마다 신복들을 심어놓아 급기야는 내란까지 일으켜 김정은과 주변의 독재자들처럼 제왕적인 권력을 탐했던 그들이 애국 시민들의 저항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권력기관에 심어놓은 졸개들을 총동원, 또다시 합법을 가장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은 다 안다. 그래도 설마 대법원까지야 아니겠지 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아, 이건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신귀족 엘리트 계급이라는 우월의 식.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문득 떠오르는 건 독재 정권에 탄압받던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신귀족 엘리트 계급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국민적 사랑을 받던 서민 출신 노무현을 절대 상전으로 둘 수 없다며 극도의 모멸감을 줘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르게 한 잔악한 악행들이다. 이재명 또한 노무현처럼 불굴의 투지로 찌든 가난을 이겨내며 독학으로 성공한 서민 출신을 대통령으로 모시기가 죽어도 싫었겠지. 법을 모르는 나 같은 일반 시민도 상식적인 기준에서 너희 내란 패거리들의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행태가 훤히 보인단 말이다. 그런데 어쩌랴. 자아도취에 빠져 자신들밖에 모르고 사는 1%도 안 되는 자칭 귀족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고 보듬을 줄 아는 서민 대통령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악의 뿌리는 반민족 친일 세력들, 흑암에서 올라온 악의 무리들, 온 천지를 그들의 발 아래 짓밟으려던 어둠의 세력들, 이런 자들에게 협치가 가당치나 한가? 이런 자들과의 통합이 가당치나 한 일인가? 그들은 태생이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의 후예들이며
독립지사들을 밀고 하던 밀정의 후예들이고 민주투사들을 탄압하던 독재자들의 후예가 아닌가. 그들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그 수많은 애국열사들의 몸값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호의호식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반민족 친일 세력들이 아닌가. 과거 밀정들처럼 음흉하고 교활한 그들은 자신들이 약할 때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통합이나 협치를 주장하다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약자를 짓밟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무자비한 탐욕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민주시민이나 언론에겐 말끝마다 빨갱이나 좌빨로 몰아세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한다. 정작 그들의 하는 짓이 나그랄한 선전선동에 능한 공산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말이다. 통합보다 암덩이를 뿌리 뽑는 게 먼저다. 이런 공산당 같은 얄팍한 술수에 능한 이들에게 진정한 통합이나 협치란 있을 수가 없다. 때문에 이들은 이제라도 철저히 속아내고 뿌리 뽑아야 할 죽정이 같은 국가사회의 적이지. 통합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오직 통합해야 할 대상은 이들에게 현혹당의 불쏘시개로 이용된 무지한 민중들일 뿐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답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대대로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이런 암덩어리를 차제에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인물은 역으로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 제거하려던 이재명이 아닌가. 선하기만 하고 강단 없는 인물은 다시 또 협치나 통합을 주장하며 음지로 숨어들 이들에게 휘둘려 이미지 관리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매국 세력, 악의 고리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는 의지의 사나이 이재명을 강력히 지지한다. 2025년 5월 1일 랑 국민의 이름으로